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흐름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유피 채널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가 끌고 갔고 코스닥은 개별주 중심으로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장중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강한 시장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가 꼭 봐야 할 부분은 지수가 올랐다가 아니라 무엇이 지수를 올렸는가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같은 대형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흐름이 이어졌고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지분 가치와 배당 기대감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하루짜리 테마라기보다 AI 반도체, HBM,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큰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자율주행 차용 MLCC 양산 이슈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기대감이 같이 붙으면서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왔고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부품인데 AI 서버와 자율주행차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삼성전기는 MLCC와 유리기판 기대감이 함께 부각된 종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수는 약하게 밀렸고 개인 매수는 들어왔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전체 종목이 다 오른 장이 아니라 대형주는 강하고 코스닥 개별주는 변동성이 커진 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섹터별로 보면 첫 번째는 반도체 MLCC 섹터입니다. 삼성전기, 키스트론, 하늘반도체, 삼화전기, 삼성전기호 같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중심을 잡고 그 주변으로 MLCC 공급대란, 부품 공급, 전장용 부품 기대감이 붙으면서 관련 중소형주까지 순환매가 들어온 흐름입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대장주가 강하다고 해서 관련주를 무조건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특히 상한가 근처까지 오른 종목들은 다음날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면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오를까 보다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장 초반 급등 흔들리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전용망 섹터입니다. 가온전선은 미국 AI 데이터 센터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강원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 관련 업무 협약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이미 여러 번 시장의 중심에 섰던 섹터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전선 변압기, 냉각 장치까지 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전력전선 쪽은 가온전선, LS일렉트릭, 대한전선,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섹터는 급등주를 쫓기보다 강한 종목이 쉬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보는 방식이 초보자에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주주환원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시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와 기타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고 그 목적을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재고라고 받겠습니다. 와이즈넛도 자사주 취득 결정 이후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공시에서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보통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고 주주환원 의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뒤라면 뉴스가 나온 날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관광 섹터입니다. 현대백화점과 호텔신라는 외국인 소비 증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흐름은 반도체처럼 강한 성장 테마라기보다는 실적 회복 기대감에 가까운 섹터입니다. 시장에 과열 부담이 생길 때 이런 소비유통면세 관련주는 방어적인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탈모 치료 관련주입니다. 오후에는 종근당바이오, 현대약품 등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대감이 붙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책 기대감이 붙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확정된 실적보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뉴스 제목만 보고 따라가기보다 정책이 실제로 확정된 것인지 단순 기대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반도체 장비 이슈입니다. 예스티는 HPSP와의 특허 분쟁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스티와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 특허 분쟁을 이어왔고 관련 소송 선고가 시장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소송 이슈 종목은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종목군입니다. 이제 내일의 관심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일 초보자가 가장 먼저 볼 섹터는 반도체 대형주와 MLCC입니다. 관심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LG뉴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이후에도 거래대금을 유지하는지, 삼성전기가 오늘 강한 흐름 이후 눌림을 견디는지, SK스퀘어가 하이닉스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지입니다. 두 번째 관심 섹터는 MLCC 관련 중소형주입니다. 관심 종목은 키스트론, 하늘반도체, 삼화전기, 삼성전기후입니다. 다만 이쪽은 변동성이 큽니다. 내일 장 초반 너무 높게 출발하면 초보자는 추격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특히 상한가 다음 날은 시초가가 강해 보여도 갑자기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 섹터는 전력망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관심 종목은 가온전선, LS일렉트릭,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강원에너지입니다. 이 섹터는 AI,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어 시장이 조정받아도 다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은 전선주가 오늘의 강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대장주만 버티고 후발주는 밀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관심 섹터는 주주환원자사주 매입 관련주입니다. 관심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와이즈넛입니다. 이 섹터는 공시 재료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뉴스가 나온 직후 급등한 종목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뉴스가 좋다보다 주가가 고점에서 버티는지 거래량이 줄면서 안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심 섹터는 소비관광 회복주입니다. 관심 종목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신세계,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처럼 대형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오른 날 이후에는 시장 자금이 잠시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소비주가 움직이는지 체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초보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일은 종목보다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9,000선 위에서 버티는지. 둘째,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계속 시장을 이끄는지. 셋째, 코스닥 개별주가 반등하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지. 오늘 시장은 겉으로 보면 강한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안쪽을 보면 대형주 쏠림과 코스닥 약세가 함께 나온 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 대장주 중심으로 시장의 힘을 확인하고 급등주는 눌림을 기다리는 하루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고 중심은 반도체, MLCC,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약세였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 전체가 강한지 일부 대형주만 강한지 그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픽 채널은 내일도 초보자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